한국전쟁은 38선 때문에 발생했다. 38선에 숨겨진 역사적 비극과 진실을 밝힌다. 오늘은 한국전쟁을 불러온 38선에 숨겨진 역사적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38도선은 미국이 추진한 여러 분할한 가운데 가장 최남단이었으며 그로 인해 한국전쟁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분단선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었더라면 서울은 북한의 야포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38선으로부터 서울이 일일 진입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성은 쉽게 한국전쟁을 일으킬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결심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첫째, 미국에게 한국의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 두 번째, 종전 과정에서 미국이 소련의 국력과 역할을 과대평가했다는 점. 세 번째, 미국이 일본 열도를 차지하고 나서 너무 만족감에 넘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분단에 관해 맨 먼저 착안한 것은 미국의 전쟁성 작전국 OPD였습니다. 작전국 요원들은 1945년 7월에 이미 한반도의 분할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도상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ODP 구상입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소련은 원산을 제외한 함경 남북도를 점령하고 영국은 평안 남북도와 황해도를 점령하고 중국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도를 점령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미국이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할 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부산, 인천, 원산 등 주요 3대 항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해상권 장악을 통한 극동 장악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 분할 작업을 진행한 곳은 합동전쟁기획위원회 JWPC였습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미국은 서해안 북위 40도 1분으로부터 직선을 동쪽으로 펴고 함흥을 연결하는 분할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분할안은 미국의 여러 분할안 가운데 가장 북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나친 북상으로 군사적 점령이 불가능하다는 본부의 반대에 부딪혀 묵살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정안이 합동전쟁기획위원회에 수정한 JWPC인데 이 지도에 따르면 소련은 낮은 청진 원산에 주력 부대를 주둔시키며 중국은 평양 일대에 주력 부대를 주둔시키고 서울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안이 가지는 의미는 서울을 반 잘라 소련에 양보할 만큼 한국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성 작전국은 한반도의 분할에 영국과 중국을 참여시키지 않고 소련과 미국의 양대 분할을 시행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바꾸고 분할안을 서해 북위 38도 10분에서 시작해 동해안 37도 40분을 잇는 사선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분할안은 군사전략상 해주 개성 서해오도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분할안 어디에도 38선만큼 남한에 불리한 분할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가장 남단선인 38도선이 분할안으로 선택된 것일까요? 38도선을 확정한 것은 삼성조정위원회 SWNCC였습니다. 삼성조정위원회는 미국이 전쟁 수행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전쟁 수행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무성, 전쟁성, 해군성 요원들이 구성한 연석회의였습니다. 당시 삼성조정위원회의 전쟁성 측 대표단에는 조지 링컨과 찰스 H. 본스틸 대령, 그리고 딜러스크 중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3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2시에 삼성조정위원회 전쟁성 측 수석대표인 링컨 소장은 위원회의 의장인 던 중령으로부터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남진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링컨은 다시 본스틸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과 인천이 포함되는 선에서 남북을 분할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계선을 그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본스틸 대령은 서가를 뒤져 조선의 지도를 찾았으나 마땅한 지도를 찾을 수 없어 고민하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만든 벽걸이 지도를 찾아 내어 30분 동안 국리 끝에 푸른 잉크로 서울과 인천이 포함되는 38도 선을 그어 링컨 소장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3사람이 허둥대며 분할선을 그어 이를 링컨 소장에게 보고한 것이 합참과 삼성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성 장관, 전쟁성 장관, 그리고 해군성 장관에게 보고된 뒤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일반 명령 제1호로 확정되어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나중에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벽걸이 지도는 너무 작아서 위도가 1도 단위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도 단위로 그려져 있어 38도 선이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분할하면서 왜 하필이면 38도 선이었을까요?
19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의 조지 마셜 장군과 소련의 안토노프 장군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 회담에서 잠수함의 작전 관할 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때의 결정을 보면 한반도의 동해안의 북위 38도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을 북위 40도와 동경 135도를 거쳐 북위 40도 45분과 동경 140도를 잇는 것으로 작전 경계선을 결정하였습니다. 38도선은 이 작전 분계선을 한반도 쪽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분할안은 바로 확정이 되었으며 미국은 소련이 이를 선선히 승낙한 것에 놀랐고 소련은 위도가 그토록 후하게 남쪽으로 내려간 데 대해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 뒤 링컨은 40도 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여러가지 분할안 가운데 삼성조정위원회의 현역 연관장교들이 주장한 38도 선은 기존의 분할안 가운데 최남단 분할선이었고 이것이 최종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북쪽의 기밀성이 그토록 쉽게 남침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한반도의 역사가 이토록 가벼운 결정으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영상은 건국대학교 신봉룡 교수님의 잘못 배운 한국사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